봅시다. 정적분의 활용. 어제 이야기했었던 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 자른 단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원은 잘 안 나오고요. 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직각이 뒷면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30도, 60도인 특수각을 가지는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논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적당한 구간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이 최도형을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 단면의 모양이 어떤 SK라고 할게요. SK. SX라고 할까? SS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부피가 되는 거거든요. 단면의 넓이를 적분 구간에 맞춰서 더해주시면 그게 바로 부피가 되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기둥은 마찬가지로 이제 막 잘랐을 때 디스크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 단면의 넓이를 찾을 때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y거든요. y좌표. 그래서 이 친구를 제곱을 해야 되는지, 이 친구에다가 뭐 반띵한 다음에 제곱해야 되는지, 이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y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sx가 나오는지만 찾아준다라면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하시면은 뭐 부피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시간? 네. 스트레스 했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수투에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수직선상으로 움직이는데요. 미적분에서는 평면상으로 움직인다 얘가. 그래서 이제 x좌표랑 y좌표가 보통 이제 앞에 도함수 활용 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등장을 했었냐면 x좌표랑 y좌표가 위치 함수로 주어졌었어요. x좌표, y좌표 각각 t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미분을 했을 때 특정한 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여라, 속력을 구하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알려줬었다면은 이번 단원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속도 함수를 알려줬을 때 특정한 시간에서의 위치, 뭐 이동 거리, 위치의 변화량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큰 맥락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자, 먼저 수투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위치 함수가 있는데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는 속도 함수가 됩니다. 속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네, 가속도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속도 함수가 되고요. 속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위치 함수가 되겠다라는 거까지 괜찮죠? 위치 함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위치 함수 적분하는 건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특정한 시간에서 시간까지 움직일 때 3초에서 5초까지 흘렀을 때 x좌표의 위치의 변화량, y좌표의 위치의 변화량 또는 얘네들의 진짜 그냥 위치의 변화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위치의 변화량은 주어진 시간에서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하시면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 후에 위치를 물어봅니다. t초라고 하지 말고요, p초라고 합시다. 특정한 시간 후에 위치를 물어볼 때는 0에서
p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을 하시고요. 항상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됐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 위치를 더해줬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이동 거리는 넓이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모두 다 더해보자 라는 게 바로 이동 거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운동은 이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면 위로 움직이는 친구들에 대하여 곡선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기하를 하셨어야 이게 조금 와닿거든요. 기하 했나? 벡터 했나요? 안 했죠. 벡터 안 했나요? 그것까지만 했잖아요. 뭐지? 벡터의 실수들. 그랬나? 이건 벡터를 알아야 좀 와닿거든. 자, 이게 평면이 움직이는 겁니다. 특정한 한 점에서 뭐 이런 점이라고 할까? 여기 점이라고 할까? 이런 점에서 x 좌표가 ft로 움직이고요. y 좌표가 gt로 움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어. 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위치 함수거든요. 위치 함수.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미분해야 되죠. 네. 위치 함수를 미분해야 순간 변화율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여기 움직일 때 순간 변화율을 전부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다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확대. 얘를 확대시키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만큼 확대시킨다고 해볼게요.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이런 식으로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요 점에서 순간 변화율 이렇게 가 있을 거야. 여기서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을 우리가 곡선이잖아요, 이거를. 곡선인데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봐요. 이런 식으로 벡터에 종점이랑 다음 벡터의 시점이랑 연결시키면은 오차가 발생하겠죠. 실제로 이 곡선의 길이랑 이 뭐 선분들의 길이는 다르겠지.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얘를 굉장히 뭐 0에 가깝게 쪼갠다라면 이 오차가 줄어들 거다라는 아이디어거든. 논리가. 그래서 이 선분들의 길이의 합이 실제로 이 곡선의 길이랑 비슷해지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곡선의 길이의 합은 결국 이 속도 벡터의 크기들의 합이거든요. 속도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찾냐면 x좌표랑 y좌표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는 게 속도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럼 속도 벡터는요. 얘 미분해서 이게 위치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제곱 더하기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바로 속도 벡터의 크기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지. ft가 만약에 뭐 x좌표 y좌표가 각각 뭐 x좌표는 ft로 움직이고 y좌표는 gt로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얘 위치 함수가 예를 들어서 3t 제곱 2t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치 함수가 이게 위치야. 그럼 이것의 속도 함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얘네들 각각 미분을 하면 돼요. 이게 속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t가 3일 때 속력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그게 속도의 크기거든요. 그럼 t에 3을 집어넣으시면 얘가 18,2가 되겠지.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력. 그냥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건 여기다 절대값 씌워주는 게 바로 속도의 크기가 되는데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일 때는 이게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평면 운동을 할 때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을 미분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쓴 게 바로 속도의 크기입니다. 얘가 속도의 크기인데 이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더해주면 되느냐. 시간의 범위가 나와 있겠죠. 1초에서 5초까지, 뭐 3초에서 10초까지. 그러면 그 구간만큼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 구간만큼 얘를 적분을 하시면 그게 바로 속도의 곡선의 길이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백이 아니라 벡터에서 기하에서 벡터를
좀 하셨으면은 속도의 크기 구하는 게 익숙해졌다라면 좀 자연스럽게 와닿을 텐데 그걸 아는 상태에서는 좀 낯설 겁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경우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ft, gt로 주어질 때 첫 번째 x좌표가 ft, y좌표가 gt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는 4개 변수로 각각 주어질 때는 얘네들을 여기 한 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dx, dt 제곱하고요. dy, dt 제곱하고요. 루트를 씌워준 게 바로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 되겠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만큼 적분을 하시면 그게 바로 A에서 B까지 곡선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매개변수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y는 fx꼴로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y는 fx꼴로 주어져 있으면은 잘 봐봐. 자, 여기에서 dt를 묶어내요. dt를 분모에 있는 dt를 묶어냅니다. 분모에 있는 dt를 묶어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 밖으로 튀어나가겠지. 그럼 dt랑 약분되죠. 밖에 있는 dt랑. 그러면 루트 안에 남는 게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이렇게 남거든요. dt 분의 1 dt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약분되면은 그럼 여기 안에 dx 제곱을 또 묶어내요. dx 제곱을 묶어내면은 1이 될 거고요. dy dx의 제곱에 dx 이렇게 되겠지. dy dx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죠? dy dx를 f'x라고 써도 괜찮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f'x를 넣어주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y는 fx꼴로 주어져 있을 때 y는 fx꼴로 주어져 있다면은 dy dx가 f'x로 쓸 수 있으니까 얘가 매개 변수가 아니라 양함수 형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은 a에서 b까지 루트에 1 더하기 f'의 t에 f'x에 제곱 dx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것도 역시나 곡선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3차 함수, 뭐 sin x, cos x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게 돼요. 곡선의 길이.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했는데 이거 길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 진짜 신기하지? 안 신기해.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안 신기해?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거 식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선생님 TT 있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구나라는 게 되게 나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fx가 이제 y는 fx로 주어지는지 아니면 xy가 각각 매개 변수가 하는 식으로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잘 선택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너무 문제마다 푸는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어려워. 기하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외울 것도 많고 케바케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기하로 가기에는 기하는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기하는 내용은 쉬운데 실제 출제되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때 오히려 미적이 점수가 더 높아요. 그래요? 아니요. 표점이 아닌가? 표점이 높은 건 어려서 그런 건가? 필수에서 9번이죠? 자, 1번입니다.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가 되었을 때 수면의 넓이가 이렇게 된대요. 뭐 어떤 그릇이 있대. 어떤 그릇이 있는데 수면의 높이가 x가 되었을 때 수면의 넓이 수면의 높이가 x가 되었을 때 여기 채워진
수면의 넓이가 이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12루트에 4x 더하기 9가 된대요. 자, 이때 물의 높이가 4가 되었을 때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밑면과 평행하게 잘린 단면의 넓이가 얘라는 거야. 밑면과 평행하게 잘린 단면의 넓이가 얘라는 거야. 그럼 얘를 0에서 4까지 더해주면 그게 높이가 4가 됐을 때 부피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에서 4까지 얘를 다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높이가 4가 되었을 때 부피가 되겠다. 그럼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죠. 4x에 12는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4x 더하기 9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4x 플러스 9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 속미분하게 되면 4가 남네요. 4분의 1 깔아주시고요. 0에서 4. 그래서 4를 대입을 합니다. 4를 대입을 하면은 16, 9, 25, 25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 2 곱하기 5의 세제곱 마이너스 0을 넣으면은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에다가 2를 곱한 거 그러면 얼마니? 250 빼기 54요. 196입니다. 두 번째,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s이고 높이가 sh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여라. 사각뿔이 있는데요. 밑면의 넓이가 s래요. 높이가 그거 아니에요? h래요. 3분의 1 SH. 그래서 얘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에 s 곱하기 h를 하면 될 텐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넓이 그 부피식을 이용한다면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 밑면과 평행하게 디스크를 잘랐을 때 얘네들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밑면을 자르면.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이 단면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사각뿔 이런 말이 없네. 그냥 사각뿔이라고 했네. 그럼 얘를 SX라고 합시다. SX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X만큼 되었을 때 얘가 SX가 된다. 그럼 이제 X 대 H가 SX 대 S라고 할 수 있으니까 S의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H분의 1에 S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기 곱하고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게 인티그럴 0에서 H까지 SX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SX 자리에 얘를 넣어주고요. 적분 변수가 DX니까 얘네는 앞으로 당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분하시면 2분의 1에 X제곱이죠? 네. H 집어넣으시면은 말이 되나? 근데 이걸 왜 고생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들고 하는 거예요? 정적분 이용해 찾아라고 했으니까. 아우야. 너무 그냥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X 대 H가 X 대 S 이렇게 되죠? 지금 틀린 거 없죠? 그럼 얘가 2분의 1의 H의 제곱이잖아. 뭐야? 2분의 1의 SH가 나왔는데? 틀렸구나. 여기와 여기가 닮은 비죠. 얘를 제곱을 한 게 넓이비가 되지. 그죠? 제곱을 한 게 넓이비가 됩니다. 제곱을 한 게. 제곱을 한 게 넓이비니까. 맞아. 그래서 H 날려주면 3
3분의 1 SH 나오네. 근데 원 넓이 공식이 2분의 1 R제곱 파이죠. 뭐야? 그런 거? R제곱 파인가요 그냥? 파이 R 제곱이라고 보통 하지 않니? 아 그래요? 2분의 1 안 붙죠? 네. 도체꼴 할 때 2분의 1이 붙고. 자, 다음 10번 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라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0에서 1까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는데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이래. 잘랐을 때 얘가 반원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반지름이 무엇입니까? 반원의 반지름. 반원의 반지름이요? 네. 반원의 지름이 y좌표가 되지? 네. 반원의 지름이 y좌표니까는 그것의 절반을 한 게 2분의 y가 반지름이 되겠고요.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단면 하나의 넓이는 얘 제곱한 다음에 파이 곱해주고 이걸 절반한 게 바로 반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더하면 돼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8분의 파이의 y제곱의 dx입니다. 근데 Y제곱은 이쪽으로 바꾸죠. y를 이제 얘로 바꾸는 거야. 네. 대입해주면 끝이에요.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하시면 이제 계산입니다. 얼마지? 이렇게 복잡하다고? 240분의 파이 다음 11번. 자, 원계동이 있는데요. 밑면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이게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자른데 밑면과 수직이 아니라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자른데 그랬을 때 잘린 단면 중에 작은 쪽을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여기가 60도가 되도록 잘렸습니다. 그리고 2사가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고요. 높이가 4가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얘를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다 그린 거야. 그래서 밑면과 수직인 면으로 잘랐을 때 얘가 이러한 특수각을 가지는 그러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0부터 2까지만 구하고 곱하기 2. 네, 0부터 2까지만 구하고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여기가 y가 될 때 여기가 얼마가 되면 루트 3i거든요. 그럼 넓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의 y의 제곱이죠. 얘는 0에서 2까지 구하고 2배 하면 돼. 삼각형이니까 파이 같은 건 붙진 않고요. 이렇게 dx라고 쓰면 돼요. 2분의 루트 3을 앞으로 당겨주면 루트 3이 될 거고요. 또 Y제곱을 바꿔줘야겠네요. y제곱은 4-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시면 대입하면 3분의 16 루트 3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긴 나름 할만해. 이해가 된다. 추초로. 너 저거 다 찍히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 창피하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실명 공개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남자인데. 자, 속도한 거리 봅시다. 거의 다 했네요.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자, 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수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수투 내용이죠, 수투 내용. VT가 사인의 파이 t입니다. t가 0일 때 위치가 원점이래요. 원점을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2초 후의 위치랑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2초 후의 위치. 처음 위치가 제로기 때문에 0 더하기 0에서 2까지 속도함수 적분하시면 끝입니다. 사인 파이 t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코사인의 파이 t. 괜찮죠? 2 대입하시면 얼마죠? 왜 앞에 마이너스 파이? 속미분하면은 아, 파이 생기니까 2가 들어가면은 코사인 2파이가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파이분의 1. 0을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0은 1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파이분의 1. 그럼 뭐야? 제로죠, 제로? 그럼 처음 위치에 돌아와 있겠다. 돌아와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두 번째는 이만큼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인 파이 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사인 파이 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2거든요. 3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얘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다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의 이동 거리는 속도 함수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적분하는 겁니다. 즉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그게 바로 이동 거리가 돼요. 그러면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 그거 3배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보세요. 사인의 파이 t dt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코사인의 파이 t 0에서 1까지 하시면 1 대입하시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분의 1이 되고요.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되고요. 즉 파이분의 2가 이게 하나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3배가 될 테니까 파이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 4인데요? 아 1에서 3까지구나. 1에서 3까지요? 여기네. 여기 두 군데만 찾아라보네. 2배만 하면 되냐? 자, 그 다음에 지우고 해야 되겠네. 여기가 칠판이 갈아져 있어서. 칠판이 작기도 해. 우리 강의실에 있는. 작아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게 좀 클걸 더? 그리고 이쪽을 못 쓰니까 이만큼이 이제 없는 공간이지. 선을 그어나요, 선. 응? 선 그어나요. 선을 그어? 네. 왜? 어디까지가 보이는 거지? 아 이거? 다 보여. 다 보이게 만들어놨잖아. 자,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아라라고 했어요. 세제곱이네. 자, x좌표가 이렇게 나오고, x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위치 함수가 y가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 함수가 4개 변수로 주어져 있을 때 곡선의 길이, 움직인 거리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각각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얼마지? 5t 제곱 마이너스 1에 미분하면은
2루트 5t의 제곱을 0에서 2까지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돼요? 계산합니다. 펼쳐줍니다. 루트 안에서 계산하시면은 25t 4제곱 가운데가 마이너스 10t 제곱 얘는 제곱하시면 플러스 20이죠. 그럼 더하기 10t 제곱 플러스 1 그럼 얘가 5t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시면 2를 대입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곡선의 길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x가요 2의 t에다가 코사인의 2t 그 다음에 y가요 2의 t에 사인의 2t 자 얘도 0에서 2까지 곡선의 길이 움직인 거리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루트에 미분하면은 이게 t승은 미분인데 이게 t승이죠. 네, 근데 분미분을 해야 돼서요. 아 귀찮네. dx dt를 하시면 코사인 2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배의 사인 2t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를 역시나 t에 대하여 미분을 하시면 사인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그러니까 9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제곱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2의 t는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2의 t로 묶어주신다면 코사인 2t 마이너스 2배 사인 2t 사인 2t 플러스 2배 코사인 2t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는 사라지겠네요. 네. 2의 2t가 될 거고요. 코사인 2t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고 사인 2t 더하기 이거 제곱하시면은 이렇게 더한 게 1이고요. 이렇게 더한 게 4가 되나요? 따라왔니?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의 제곱 그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근데 저기는 2 사인인데 저기는 그냥 2 여기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의 제곱 사인 플러스 2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되죠. 네. 전개시키면 가운데 거 없어지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1 4 사인 제곱 4 코사인 제곱이니까 4 그래서 5가 된다고요. 얘는 밖으로 튀어나갈 테니까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2의 t 곱하기 루트의 5의 dt 그럼 이거는 적분을 하더라도 똑같죠. 그래서 루트 5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어렵니? 할만하지 않나요? 자, 14번. 코사인 t 더하기 t 사인 t고요. y는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입니다. 사인 t 마이너스 t 코사인의 t 0에서 파이까지 자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 자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을 먼저 해놓고 하자.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미분하시면은 곱미분해야 되니까 사인 t 더하기 t 코사인의 t 지워지네요. y도 미분을 해봅시다.
코사인의 t 마이너스 코사인의 t 마이너스 플러스 t 사인 t 이것도 없어지네요. 이쁘네요. 0에서 파이까지 루트에 남은 것들 제곱을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t제곱에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t제곱에 사인의 제곱 t.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그럼 얘는 t로 나오겠습니다. 0에서 파이까지 t dt. 그러면 2분의 1에 파이의 제곱. 이게 바로 곡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이퍼블릭 사인 x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해봅시다. 루트에 1 더하기 이거 미분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거든요. 미분하면 가운데 부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예. 전개시켜 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통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통분하게 되면 가운데 여기 플러스 2로 바뀌겠죠. 맞아요? 4 올라가면 플러스 4가 더하면 네. 플러스 2가 되겠지. 얘가 이렇게 되죠? 아, 네. 쟤는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할까? 이거 우함수 나서 0에서 1까지 해가지고 2배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접근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그래서 2분의 1은 사라질 거고요. 2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준수 한번 눌러줘. 정지 좀 눌러줘요. 정지. 네모 눌러요? 아니면 작대 네모. 인생 눌러요?